예, 08단원 살짝 중간에 넘어와서 7단원 배우고 08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7단원 평면 운동과 곡선의 길이 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봤더니 위치, 속도, 속력, 가속도, 가속도의 크기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는데 미적분 맨 마지막, 예,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문이과 공통 미적분 맨 마지막 뒤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개념을 배웠어요. 그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위치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이거 필기할 필요 없어요? 필기할 필요 없어요? 예, 옛날의 기억을 떠올릴 뿐입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개념을 배웠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또 배운대. 차이를 알아야겠죠? 자, 차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직선 운동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X축 위를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거나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공을 딱 직선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직선상의 운동만 다뤘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평면상에 마구 움직이는 거, 마구 움직이는 거, 막 곡선으로 움직이는 거 있죠? 요런 녀석의 위치, 가속, 속도,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앞에 있는 라인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개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 배울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좀 잘려 있는데 위치 요 위쪽에 땡땡 운동이라고 그냥 써있지? 그 첫 번째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 녀석은 직선 운동이에요.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배웠던 개념 직선 운동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은 평면 운동에서의 개념이에요. 평면 운동에서의 개념이다. 자,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자. 점이라는 것은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X라는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시간 T였어. 그래서 위치 X는 T에 관한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FT,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위치 X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자, 이제는 위치가 X, Y 좌표 평면에서 막 여기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높낮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X의 좌표를 T에 관해서 표현을 하면 F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Y의 좌표도 표현을 했더니 얘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네? 근데 F라고 쓰면 똑같으니까 안 되니까 GT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금부터 구하고자 하는 위치는 X는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X, Y로 되겠지. 이때 이 위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FT, GT라는 좌표로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요. 당연하지? 예. 좌표축이니까 이렇게 몇 콤마 몇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도를 구해볼 거예요.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것이다 라고 했으므로 X를 미분한 게 속도 되겠죠. 그러므로 나는 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X를 미분해서 무엇에 관해 미분해? T에 관해 미분하니까 dx, d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혹은 와우 여기에 나와 있는 T에 관한 다항식을 미분하는 거니까 f-t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얘는 직선상의 위치였기 때문에요. 양 아니면 음밖에 없어서 딱히 방향성이 없었다면 좌표 평면상에서는 어때? 와 여기 있네 여기 있네에 따라서 방향성이라는 게 생기지. 이 방향성,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성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벡터였어요. 그래서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는 VT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벡터 V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 평면 운동에서는 똑같은 속도여도 벡터 V구나. 방향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 위치를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는 결국 X, Y였잖아, 원래. 맞나요? 얘를 미분했다라고 치면 뭐가 돼? dx, dt,
dy, d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위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미분을 해버리면 f-t, g-t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됐죠? 이제 속력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속도를 가지고 속력을 구하려면 속도에 무슨 짓만 하면 속력이 돼? 절대값만 붙이면 되죠? 속력은 절대값 vt야. 그러므로 얘는 결국 절대값 f-t 얘만 계산하면 돼.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여기에서도 속도에 절대값만 붙여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속력이 되겠죠. 자, 얘는요. 지금 속도가 벡터로 표현이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 불러? 벡터의 크기라고 부르는 거지. 자, 벡터가 점의 좌표로 주어져 있을 때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식은 뭡니까? 루트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이다. 이것이 바로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달라요. 예전에 그냥 풀었다면 지금은 벡터화 시켜서 운동을 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속도 표현해볼까? 우리 가속도에서 어떤 문자 썼어? 보통 A라는 문자 썼죠? 그래서 가속도 AT를 구해볼 겁니다. 자,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미분한 거지. 그러므로 ddx에 vt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vt라는 식을 t에 관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dt다. vt라는 식을 t에 관해서 미분했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혹은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했어 라고 쓸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d의 제곱 x를 dt의 제곱으로 미분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얘도 미분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f의 2't f의 2't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속도를 미분해야지 가속도가 되면 가속도는 벡터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미분하면 되겠지? 한 번 더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식은 d의 제곱 x, dt의 제곱, d의 제곱 y, dt의 제곱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표현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얘를 기준으로 미분을 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2't, g2't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제 가속도의 크기 구해볼 겁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에다가 뭐만 씌우면 된다?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 AT, 절대값 AT는 결국 절대값 F2'T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역시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가지고 그냥 막바로 계산해버리면 되겠네요. 뭐가 된다? 루트 F2'T 전체의 제곱 플러스 G2'T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요. 그래서 이 앞에 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개념, 그리고 여기에 나온 개념은 전부 다 이번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써먹어야 될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라는 애가 있었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자, 속도를 가지고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속도를 가지고 뭐도 구할 수 있다? 가속도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가속도를 가지고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밑에 507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문제가 있죠? 자, 그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30초에 같이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 X, Y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했다. 자, 우리는 이 위치를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2t 플러스 1,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벡터화 시켜서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죠. 1번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속도. 자, 속도라는 것은 주어진 위치를 어떻게 하는 거다? 미분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2t 마이너스 1이라고 풀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살짝 뛰어넘어서 막바로 또 가속도 가보겠습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미분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요 녀석을 얘 미분하면 몇 나옵니까? 0,2 요렇게 풀었어요. 자, 그리고 또 요 녀석 풀어볼까요? t는 1에서의 속도를 구하래. t는 1에서의 속도는 t자리에 1 대입하라는 거지. 그러므로 이게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2,1. 자, 그리고 t는 1에서의 가속도 구해보래요. 오이씨, 여기 t자리에 1 대입하라는 건데 t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뭐예요? 0,2 되겠죠. 자, 이제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를 가지고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시작!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이 녀석 좀 정리해보면 루트 4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에다가 4 있으니까 플러스 5야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속도의 크기 구해보도록 하겠다.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를 가지고 구하는 거지. 크기니까 어떻게 구해요? 루트 0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몇 나옵니까? 2 이렇게 풀면 되겠다요. 자, t는 1에서의 속력 구하래요. 자, t자리에 1 대입했을 때 속력이니까 바로 요 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4 곱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플러스 5는 루트 5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t는 1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라고 했죠. 그래, 가속도의 크기는 2야. t가 뭐든 상관없이 항상 2야. 그러므로 답은 2야. 그냥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뭐예요? 위치, 속도, 가속도는 전부 벡터화 시켜서 벡터의 성분을 이용해서 몇 콤마 몇 초로 표현이 된다. 하지만 크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루트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으로 정리가 된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과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두 개의 위치와 이동거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다. 네, 더 줄여도 되겠군요. 하나, 둘, 셋, 넷. 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요, 위치를 구하는 식과 이동거리를 구하는 식을 쓸 건데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는 녀석을 기반으로 할 겁니다. 자, 우선 보도록 하자. 내가 위치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를 주고 있어요? 속도 vt를 주고 있네요. 자, 위치라는 것은 속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 적분하면 됩니다. 라고 했죠. 이 앞에 하나 줬대 놓으세요. 그래, 적분해야지 인테그럴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위치니까 여기에 vt, dt 이렇게 적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봤더니
시각 t는 A에서의 위치가 x0래요. 와우, 얘는 A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t초가 될 때까지예요. 초기 시각이 t입니다. 그러므로 초기 시각의 위치였던 x0를 앞에 더해줘야겠네. 원래 위치에다가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하면서 생긴 위치 두 개를 합쳐서 위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구합니다. 반면에 평면이를 움직이는 점은 얼마나 편합니까? 문제 나올 때 어머 위치 ft, gt 되겠습니까? ft, gt로 끝나요. 쉽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이동 거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거리입니다. 자, 이동 거리는 다른 말로 뭐야?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자, 움직인 거리. t는 a에서 b까지 전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래,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구나. 절대값 vt, dt라고 풀어야겠다. 이동 거리를 구할 때는 절대값을 붙여야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우리 여기에서도 이 점이 평면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점의 이동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래, 인테그럴. 맞습니까? A에서 B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속도를 절대값 씌워서 적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딱 붙였는데 속도를 뭐라고 표현해? 평면 운동에서는 벡터 V라고 표현하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벡터 V부터 구해보자. 벡터 V는 뭐예요? 시작! f-t, g-t 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절대값 붙여서 크기로 바꿔버리면 뭔데? 시작! 루트 f-t 전체의 제곱 플러스 g-t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한 번만 쓸게요.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맨 마지막에 쓸게요. 이 식은 여기에서 바로 dx, dy, dx, dt를 이용해서 이런 식을 하나 표현해 볼게요. 루트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지요. 적분해서 무슨 표현입니까? dx, dt라는 표현이에요. 얘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의 dt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얘는 루트 f-t 전체의 제곱 플러스 g-t 전체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이동 거리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결론 낼게. 자, 지금부터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됐나요? 아직? 예, 필기하십시오. 자, 결론 내도 되죠? 네.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 이동거리, 속도, 가속도 뭐 이런 걸 다 배웠어. 자, 지금부터 우리가 푸는 문제의 대부분은 무슨 개념을 이해해야 되냐면 바로 요 밑에 박스를 채우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요, 우리에게 보통 위치를 줄 거예요. 위치. 자, 평면 운동의 점의 위치를 줄 거야. 우리 보통 위치 뭐라고 표현해? ft, gt. 위치를 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뭘 구하라고 요구할 거냐면 최종적으로 야, 이동거리 구해볼래? 라고 요구할 거야. 그럼 위치에서 이동거리로 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될까? 위치를 이용해서 속도를 구해야 돼요. 그치? 속도를 이용해서 속력을 구해야 돼요. 속력을 적분해서 이동거리로 가요. 이것이 위치에서 이동거리로 가는 방법이야. 되겠습니까? 이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셔야 합니다. 자, 속도는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f-t, g-t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에서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있지?
맞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속력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속력은 뭔데? 루트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이다라는 이런 속력을 찾아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속력에서 이동거리 가려면 뭔 짓 해야 돼요? 적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분을 하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루트 F-T 전체의 제곱 플러스 G-T 전체의 제곱 DT라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난 한 큐에 갈래. 어머 위치가 주어졌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루트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에 DT. 막바로 가도 물론 답을 낼 수 있지. 맞습니까? 답은 낼 수도 있는데 둘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얘를 보고 빠르게 풀기 위해서 중간에 이거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 그만큼 연필심 많이 딸고 시간을 소모하니까 요렇게 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가기 전에 사실은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속력, 다시 적분해서 이동거리 요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요 중간 어디까지만 잘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문제의 대부분은 요 라인만 알면 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억합시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속력, 적분하면 이동거리. 시작!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속력, 적분하면 이동거리. 한 번 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속력, 적분하면 이동거리. 요렇게 위치, 속도, 속력, 이동거리. 승으로 변해간다 라는 걸 기억하도록 하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못 풀어. 너희들이 적분을 안 배워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치는 거야. 이상해요. 커리큘럼이. 적분도 안 배우고 이 부분이 넘어간다는 건. 자, 선생님 그래서 그 적분을요 조금씩 진짜 필요한 부분만 봐주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 너희들이 모르겠어. 이 부분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적분 파트는 낼 수가 없잖아. 그지? 자기가 가르친 데서만 낼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가르칠 때는 이 부분에 이상한 적분 나와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 위주로 빡세게 공부해서 그 부분만 공부해도 될 거예요. 모르지. 선생님이 야 가끔 있어. 야 당연히 학원에서 다 배우는 거 아니야? 이런 선생님들 있지 않니? 용남구는 없지. 예전에 대전 쪽에 있는 학교는 당연히 다 어디선가 배워왔겠지. 굳이 나한테까지 이러면서 난리던 선생님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래. 용구 선생님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친 것에서만 낼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t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점피가 움직일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 보냐면 우리에게 위치를 줬어. 그러면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막바로 갈 수도 있고 단계 갈 수도 있지. 맞습니까? 자, 단계 연습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맨 처음엔 위치였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돼요? 위치는 네, t 플러스 sin t, 코사인 t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이제 이 녀석을 뭐를 합니까?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속도를 구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속도를 구해봤습니다. 얘 미분하면 t는 1이 되겠죠. 자, sin t는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코사인 t가 될 거예요. 코사인 t는 미분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sin t가 된다예요. 자,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뭘 합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다? 속력이다예요. 자, 그래서 속력을 구해봅니다. 그래, 속력 구하면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t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t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녀석은 좀 식이 계산이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속에 있는 녀석 전개해서 봤더니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2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제곱 t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인 제곱 t하고 코사인 제곱 t 합하면 항상 몇인데? 2죠. 그래서 얘는 루트 2배의 1 플러스 코사인 t라는 요런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나는 이 속력을 뭘 해야 돼? 적분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래, 요 속력이라는 녀석을 적분을 해야 돼 라고 이제 작업을 했어요. 자, 작업하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된다?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 같은 말이에요. 움직인 거리가 될 것이다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테그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자, 루트 2 1 플러스 코사인 t dt.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어머, 루트가 코사인 들어가 있고 이거 뭐야? 자,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개념 중에요.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 중에서 이런 구조의 식이 들어가 있었던 개념이 있었니 없었니? 식의 일부분에 이런 구조의 식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시험 범위 아니야? 삼각함수의 미분? 맞지? 1 플러스 코사인 t가 들어가 있던 공식. 자, 힌트 줄게. 배각, 반각, 삼배각 중에 배각, 반각, 삼배각 했을 때 공식 딱딱딱 떠올라 안 떠올라? 안 떠올라면 이제 슬픈 거야. 열심히 공식이 말한 거다. 반각 공식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요 페이지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적분 2야. 그리고 개정된 교재로는 그냥 미적분이에요. 자, 미적분 2에 보면은 삼각함수의 미분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요번에 받은 거지? 그거 공부하면 돼. 삼각함수의 미분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요 단원의 9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 여러 가지 공식이 나왔는데 그 중에 반각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아셔야 합니다. 자, 반각 공식 각이 절반인 거죠? 무슨 공식입니까?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게 반각 공식이었어요. 불러볼까 한번. 시험범위야, 시험범위. 뭐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였어요. 자, 얘는 뭡니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얘는 뭡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는 식이 있었어요. 맞나요? 예. 삼각함수가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데 적분까지 공부해 두시면 되게 좋아요. 미분도 문제지만 적분 쪽에 가면은 훨씬 복잡해져, 삼각함수가. 그래서 적분에서 공식이 이런 거 나올 땐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 이런 거 모르면 연필이 하나도 내려가지 않아라고 선생님이 쫙 정리해 놓은 파트가 있는데 그게 적분에, 너희도 오늘 받은 거기에 있어. 그래서 개념을 공부를 좀 하고 개념집을 달달달달 읽으면 엄청 이번 시험에서도 적분이기는 하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디에 보여요? 이렇게 보이지. 맞습니까? 즉,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는 2의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루트를 탈출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포함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식은 인테그럴 0에서 2분의 파이예요. 여기에 2가 붙었으니까 루트 속에 2의 제곱 들어가지. 그리고 코사인 제곱